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넷째 주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한 후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은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이 자사 인공지능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에 내년부터 한국어도 지원한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애플 뉴스룸에 따르면 내년에 추가되는 지원 언어에는 중국어, 인도 현지 표준 영어, 싱가포르 현지 표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포함됐습니다.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올해 영어로 우선 출시하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의 현지 표준 영어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올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 시작됩니다. 독감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6개월에서 13세 사이 어린이는 오늘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임신부는 다음 달 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같은 날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 접종까지 함께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일단 현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43조 원에 달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연내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가스 폭발 등 LPG 충전소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가스가 누출됐을 때 실외 작업자들도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가스 누출 차단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또 안전관리 의무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해 1회 적발 시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는 1000만원 등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세계음악축제인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내달 3일에서 6일 광주 충장축제와 함께 열립니다. 유로 포크 음악으로 유명한 스페인 밴드 코론치와 나폴리 음악의 정수를 들려줄 이탈리아 트리오 수오노 다이에레 등이 출연합니다. 국내에서는 골목길 등을 부른 유명 록밴드 신촌 블루스와 모던 록밴드 몽니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순위를 가려 1위를 차지한 팀에는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라이브 경연과 별개로 국제음악산업 콘퍼런스, 아시아 뮤직 서밋인 광주와 청소년 경연 밴드 틴틴 버스킹, 시민 참여 스트리트 댄스 등 프로그램도 함께 열립니다. 정부가 경기 일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일산 신도시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기준 용적률을 각각 300%와 36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일산 신도시 도시정비 기본 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 신도시의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 4천 가구에서 13만 1천 가구로
2만 7천 가구 늘어나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법안 1소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딥페이크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딥페이크 방지법은 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고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늘렸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인 1,500만원 수준까지 납입하려면 12년 넘게 걸렸지만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서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 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의 가격을 기존 보험사 홈페이지 가격과 동일하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가격을 일원화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의 차량 정보나 기존 계약 만기일, 특약 할인 검증 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핀테크사는 공유받은 정보를 활용한 이후 폐기해야 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또 플랫폼에서 보험사 가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소비자가 중복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개선된 서비스를 올해 말 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심야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운행되고 노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객이 운행 구역 내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험 운전자가 동승하는데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운전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택시를 부르듯이 카카오티를 이용해 호출하면 되고 자율운행 택시는 총 3대가 운행됩니다. 택시비는 연말까지 무료입니다. 오늘부터 보험 청구나 소송 등에 필요했던 CCTV 영상을 구하기 쉬워집니다. 정보 공개 청구 절차가 간소화된 덕분인데요. CCTV 영상을 빠르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정보 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CCTV뿐만 아니라 119 구급 활동 일지, 고소장, 의약품 처방 내역서도 서비스 대상인데 일부 정보 유형에 한해 필수 사항만 쓰면 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CCTV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관리하는 기기 영상만 공개가 가능하며 화면 속 당사자 외 제3자는 가려집니다. 네, 2024년 9월 넷째 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